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죠. 분석 작업 이제 20점이에요. 얘는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데이터 표. 그 문제가 이제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문제 그림이에요. 문제 그림, 교재에 있던 문제 그림을 제가 이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얘가 이제 10점짜리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촬영되었점 우리 CSV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이제 분리가 돼 있대요.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상호하고 행선지하고 금액하고 세, 요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뭐 합계다 금액의 비율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값이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이제 행선지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요 행선지가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행선지를 우리가 이제 행에 갖다 놓으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보면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은 없는 거예요. 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보게 되면 상호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우리가 필터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하고 행하고 값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CSV라는 요 파일을 불러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사용할 거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선택 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길버 커널 1급 총정리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라고 있죠. 기출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2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2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차량대여.csv라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선택해주고 이제 열기요.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원본 데이터는 이제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첫 행의 머리글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 맞죠?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하고 요거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랬으니까 탭은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쉼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쉼표를 찍었더니 지금 아래쪽에 우리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제 칸들이 전부 다 이제 생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필드가 있을 때 요 4개 열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올 게 상호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선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금액하고 세액하고 요 4개만 가져가면 돼요. 나머지 이제 필드에 대해서는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접수 일자 찍어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행선지 코드도 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종류도 안 가져갈 거예요. 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요 합계도 안 가져갈 겁니다. 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요렇게 해서 우리 상호랑 그 다음에 행선지 그 다음에 금액하고 세액하고 요렇게 이제 4개만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연결 이름이 차량 대여라고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데이터가 이곳에 있고 행이 시작하는 곳이 우리 B의 3번 셀이죠. 해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B의 3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의 3번 셀, 요 셀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 이제 드래그해서 쭉쭉쭉 갖다 놔서 우리가 요 그림처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위에 상호라는 게 있으니까 요 상호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필터에다 갖다 놔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하고 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 금액의 비율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 아래쪽에 이제 지상에 보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레이아웃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면 되겠죠.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보고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상호라는 필드가 있대요. 상호 필드가 우리 지금 필터에다 갖다 놓은 거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LG화학이다, 국보화학이다, 금호산업이다 요 세 개만 표시하래요.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다중 항목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거는 지금 올하고 돼 있잖아요. 올하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형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요 올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앞에 더하기 표시돼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쫙쫙 이제 상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거니까 여러 항목 선택하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선택해 주면 되죠. 여기 있는 거 일단은 올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거 다 빼버리면 싹 다 이제 체크 해제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LG화학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국보화학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금호산업이요. 금호산업 체크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금액 필드요. 금액 필드를 열 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나타나도록 작성한 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금액 비율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요 끝에 보니까 이제 금액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없잖아요. 이 금액 비율을 만들 때 금액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는 시그마 값을 보게 되면 금액하고 세액하고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금액이라는 필드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쭉 드래그해서 세액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합계 금액 2 하고 그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니까 금액 필드에 열 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2에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값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열 합계 비율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을 금액 비율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열 합계 비율 나타낸 거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해당 필드를 내가 이제 설정하겠다. 그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합계 땡땡 금액 2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자 지정 이름을 금액 비율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금액 비율하고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제 금액이라는 게 있고 세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있는데 그 셀 서식에서 회계라는 그 범주를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거는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만 표시가 됐는데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천 단위마다 쉼표 그걸 찍어주면 안 되고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금액부터 바꾸자고요. 금액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들어가서 이제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주에서 이제 회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요 기호가 붙는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그런 기호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요 기호를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익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값필드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계 범주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기호는 이제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대요. 그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게 되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얘가 있대요. 요거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곳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이 위쪽에 보게 되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다 문제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해 주면 되겠죠. 맨 위에 보니까 상호 다중 항목이다. 그 다음에 행선지, 합계 금액, 합계 세액, 금액 비율 똑같죠. 그리고 강릉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쭉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총합계다 하고 나왔고, 그리고 금액들 요렇게 이제 전부 다 수치 데이터가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죠. 요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짜리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그 기능을 이용하래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B의 3번 셀에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B의 3번 셀에는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는 D의 3번부터 시작해서 D의 8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D의 3번부터 시작해서 D의 8번 영역이다.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이 아동수 4, 8, 12, 16, 20, 24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목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의 3번 셀에다가 이제 설정할 거니까 B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제한 대상을 우리가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목록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한 대상을 이제 목록으로 찍어주고요. 그때 그 어떤 목록을 가지고 할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원본에다가 찍어주면 되죠. 우리는 요만큼의 데이터요. 그래서 원본 찍어주고 요만큼의 데이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 B의 3번 셀을 찍었을 때 지금처럼 여기에 요 삼각형이 붙죠. 요 삼각형을 이제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 목록이 이곳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 목록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표 1번이 있대요. 표 1번 그러면 지금 요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에서 전체 반의 수요. B의 6번 셀이요. B의 6번 셀. 요 셀은 아동수하고 선생님별 아동 비율 그리고 추가 아동 이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 반의 수는 3개다 하고 요걸 이제 계산을 했대요. 그때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표 2번에 C의 1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7번이요.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아동수와 우리 선생님별 아동 비율, 그거에 따른 전체 반의 수를 계산해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B의 6번 셀, 요거는 요 3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이 된 거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동수가 이제 12명이고 선생님별 아동 비율이 이제 3명이죠. 그때 이제 아동수가 5명, 10명, 15명, 20명, 25명 그렇게 이제 변하고, 그리고 선생님별 이제 아동 비율이 2, 4, 6, 8, 10 이렇게 이제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전체 반의 수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구해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 표를 할 때 지금 여기서는 전체 반의 수를 계산하는 그 식이 없어요. 그 식을 지금 이곳에 계산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곳을 이 셀을 찍어 보면 지금처럼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계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식을 수식 입력줄에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ESC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한 게 해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B의 12번 셀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던 그 식이 이곳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똑같은 식을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결과는 3이고 여기도 이제 결과는 3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에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넣어놨죠. 이렇게 이제 수식을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표를 실행할 때는 지금 이곳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가성 분석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표 하고 있죠. 이 데이터 표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행 입력 셀이 뭐냐, 열 입력 셀은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지금 여기 이 표를 봤을 때 행 단위로는 지금처럼 아동수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 단위로는 우리 선생님별 아동 비율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식에서 여기서 이제 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식에서 아동수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다.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그 값이 이제 50, 15, 20, 25 그렇게 이제 변할 거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식에서 선생님별 아동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원래는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다. 요 값이 요 3이라는 요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 입력 셀을 3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데이터 표기는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분석 작업 문제 2문제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의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